DK넷 라디오 오늘의 하디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에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적인 행동을 다시 경고했네요. 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미국 재계 지도자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아는 당초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친러시아 지도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이 국방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짧게는 36시간, 길어도 48시간 안에는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국제사회의 단합이 된 제재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가 직면하게 될 단결의 정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시설을 운용해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런 주장은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이 false flags 가짜 깃발 작전의 일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 가짜 깃발 작전 이거는 뭡니까?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먼저 행동한 것처럼 꾸미는 군사적 수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도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이 두 가지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징후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다라면서 민간 기업들은 즉시 사이버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긴장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 21일 존 설리반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이 전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완전 폭력배, 살인 독재자 이런 표현을 푸틴 대통령에게 썼습니다. 예.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설리반 대사에게 양국 관계가 파탄 기로에 있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일본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21일 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하고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선 일본과 이 평화 협상을 계속할 뜻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이 평화 조약 협상이라면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으로 맞서 싸운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불리는 4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협상 중단 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2일 일본의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쪽 상황 한번 살펴보죠. 우크라이나 정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을 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나토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서방과 안전 보장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의 추가 확장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 등 모두를 위한 타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휴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22일 일찍 수도 키이우 외곽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정부군이 키이우 서쪽 소도시 마카리우를 탈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서 격렬한 폭음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이우 전역에는 지난 21일 저녁 8시부터 23일 오전 7시까지 총 35시간 완전 통행 금지가 내려졌었습니다. 예. 러시아의 항복 요구를 거부한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의 이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조만간 함락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일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도시를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비정과 전자전 복합단지를 자신들이 파괴했다라고도 밝혀서 전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오늘 아침 보도에서도 전했듯이 러시아군이 또 일부 퇴각한 곳도 있고 또 수복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수복을 한 도시도 있기 때문에 전세 상황이 아직은 예측하기 조금 힘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